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반대로만 가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나는 논리적으로 스텝이 꼬인다고 생각해요. 소위 말하면 anything but 문재인인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려놨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 프레임에 박지원도 같이 동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구조를 알고 보면 집값이 올라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 부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규제를 없앤다고 해요. 이 과정들을 거치면 필연적으로 문재인 정부 반대로는 하는데 효과는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집값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디테일이 없는 상태에서 구호만 남발하다가 규제만 없애면 결국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자체가 문제가 뭐 가격에 문제가 있었죠. 근데 뭐 꼭 제가 옹호를 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최근 그 팬데믹 이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아요. 유럽도 마찬가지,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낮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전 세계적인 자산 가격 거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뭐 20번이든 30번이든 계속해서 노력을 했다는 부분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못 이긴 것이거나 탐욕적인 시장을 못 이긴 것이고. 야, 표현 좋은데? 표현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자체의 정책 자체가 어찌됐든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를 낮추고 그래서 가격을 낮춰야 되는 것인데 물량을 더 공급을 늘리고, 근데 공급을 늘리는 부분들이 새로운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도 공급을 늘리는 것이고, 기존의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주택자가 물량을 많이 내놔서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일단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조금은 덜 먹혔던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데 이 공급을 늘리는 것 자체가 실제 필요한 양을 순양을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재건축을 하기 위한 그냥 눈에 보이는 양을 늘리는 것인지, 그럼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가 물량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기 그렇게 안 할 수 있게끔 세제 혜택을 더 강하게 더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내놓지 예. 않겠죠. 지금 그 자막이 오타가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규제 완화.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자, 어쨌건 이게 상황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말로는 집값 안정을 내세우지만 내용은 규제 완화를 되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도 집값 잡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올려 속으로는 좋아했어. 야, 우리 집값 올랐구나. 그러면 우리가 세금만 덜 내면 돼. 근데 겉으로는 집값 올렸다고 막 욕해.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이제 방향성을 잃는 거예요. 규제 완화가 뭡니까? 집 짓기 쉽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거기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끔 뭐 층도 올리고 막 이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는 요즘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를 지으면은 좀 고급으로 지어가지고 엄청 비싸게 팔고 이 과정들을 거칠 텐데, 쉽게 표현해서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시는 분들은 꿈 깨시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 저는 이 기사의 제목에 좀 더 집중했는데요. 이게 지금 정부가 출범하면 한 6개월, 1년은 언론과 정부가 밀월 기간을 지내잖아요. 근데 불과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제목이 윤석열 부동산 정책 디테일이 안 보인다. 이 정도 말한 것은 언론이 보기에도 얘네들이 지금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대놓고 세게 까고 싶은데 까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이 안 보인다고, 공급은 늘린다고 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과연 본질적으로 이게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언론 스스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거 말고도요. 그 윤석열 취임사에 대해서 어제 정청래 의원이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예를 들면 진짜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 정치는 이렇게 하겠다, 협치하겠다, 남북관계는 어떻게 하겠다, 경제는 어떻게 하겠다, 문화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없이 중구난방으로 자유. 와, 그러다 보니까 취임사라는 게 사람들이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라고 하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약속.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사용자 측 편을 들 것이 예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사용자 측만 편들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노동자와 사용자를 중간자 입장에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힌다. 기업들이 방향성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가지고 준비할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방향성이 안 잡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윤석열은 자기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고 국민의힘도 아예 설마 되겠어? 하면서 선거를 치렀던 것이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수위 시절에도 지금 이런 준비를 전혀 못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그 2달 동안 그 인수위가 뭐 정책이라든지 뭐 경제 관련된 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보면요. 시장에서 반응을 보면 정말 작은 기업들 한두 개가 막 반짝 상한가를 가든가 뭐 급등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를 강화하겠다. 혹은 뭐 이명박 때는 그 대도 않는 소리였지만 결국에는 뭐 4대강을 하겠다. 뭐 박근혜 때는 무엇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일단 큰 걸 하나 던져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움직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테마주들이 움직였을 때 일단 대기업,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된 대기업이 움직여주고 그 밑에 하이단 그룹들이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이상한 말이나 쏟아내고 있고 이상한 뭐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내용은 부실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한두 개만 움직이고 또 하루 이틀 전 만에 그냥 끝나는 부분들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그 우리가 양극화 이야기 하잖아요. 그 보수 정부라고 양극화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국가의 공통 아젠다는 특히 선진국은 양극화 해소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명박 때 신자유주의, 민영, 민간 뭐 이런 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민간과 규제 해체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은 그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그 뉴노멀 시대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되는데 그전하고 다른 점이 정부가 어떤 게 하라고 해도 민간이 잘 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강제화하거나 혹은 다른 부분에 당근을 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투자 좀 해달라고 해서 현대, LG, 삼성이 계속 몇십조를 투자하네. 최근에도 현대가 아직 확정된 거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에다가 한 9조 원 정도의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가 그런 부분들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야 니들 나가지 말고 우리나라에 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들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소득주도 성장이나 뭐 공정경제, 혁신성장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뭐 소득의 양극화나 불평등 해소하고 소득의 분배를 좀 적정히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저번에 이제 그런 인수위 행동들을 보면 그런 문재인 정부의 기조들을 다 부정하는 행동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민간에 오로지 내버려 두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복지 문제가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렇게 국가의 책무가 더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 주도로 모두 바꿔버린다는 것은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오죽하면은 초보 찌질이 정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본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 잘못 가고 있는 자본주의 대표적인 모델이 미국이에요.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일찍이 오바마 케어 같은 게 등장을 하고 바이든도 막 역대급 추경, 막 한국 예산에 막 몇 배쯤 되는 추경을 갖다가 쏟아붓고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들은 북유럽 국가인 이유가 그만큼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창궐하던 시대에 작은 정부론을 외쳤던 사람들이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다 민간에 맡겨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공공기관들 다 민영화 시켜야 돼 같은 이 마인드를 주장하고 있는 애들이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의 모피아란 말이에요. 그 모피아한테 휘둘려가지고 자기 철학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끌고 갈 수밖에 없어서 이건 우리한테 좀 재앙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하니까
일을 잘 하다 보면 잘 하다 보면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이게 대체 박근혜가 옛날에 토론에서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 하겠습니다. 그랬어. 저거 가장 무서운 부분을 푸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 그리고 그가 가진 어떤 미천한 경험도 사실 없으니 네.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느 부분에 디테일이 정말 살아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조차 가르마가 타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청와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그 퇴임식 하는 날 청와대 들어갔다 왔거든요. 우리 그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도 인사도 하고. 근데 아직 그 내부도 정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곳에 늘공들 있잖아요. 오래된 공무원들은 그 이전 정부도 같이 경험했었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뭐 다 경험했던 오래된 그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정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인수위 자체가 인수위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신 이분이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지만 전문가 그룹이라고 쥐어준 사람들 그 누구도 칼자루를 쥐고 자기가 지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그 권한을 받지도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누가 봐도 재계에서는 사실 지난 정부보다 규제가 완화되면 더 자유로운 시장에서 본인들이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거라고 기대를 할 텐데 우왕좌왕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네, 않는 거잖아요. 음. 리더를 자. 전혀 저희가 진짜 리더의 그 가치 철학 부재가 이렇게 위험천만한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이게 겁니다. 벌써 드러나고 있는 게 취임사에 대해서 보수 인사인 이재호 씨가 비판을 했어요. 윤석열 취임사 무슨 논문 발표 하나 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어떻게 끌어갈까요 하는 구체적 비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막 중구난방으로 막 중언부언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죽하면 저런 사람들이 비판을 하겠어요. 물론 내가 봤을 때 이재호한테 좀 잘못해드렸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경험치기죠 이분도. 아이고 참. 근데 윤석열이 좀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다면 보수의 원로 농리액인 이재호가 이 정도 말할 정도면 물론 서운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수정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진짜 낯뜨거운 초보도 아니에요 이 내용. 그냥 어중이 떠중이 찌질이들이 지금 모여갖고 우리 정치 한번 해볼까? 근데 정치는 연습이 아니거든요. 실전이란 말이에요. 이거 보고 있으니까 옛날에 얘들이 항상 그런 식이었잖아. 아마추어 정부 어쩌고저쩌고. 상상을 초월하는 찌질이 정부 등장입니다. 지금 동네 바보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완장 채워주니까 그 완장을 딱 차고 지금 내가 대통령이 하는 그거 있잖아요. 누가 우리는 봐도 윤석열 무식한 거 다 아는데 굉장히 똑똑한 척 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야지. 불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